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또 저와 만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저 이제 5월이 되었고 아마 우리 친구들과의 시간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그런 익숙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계속 이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청소년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데 계속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얘 왜 이러지?'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보냈던 청소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얘 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의 횟수들이 이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왜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편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 우리 꽤 괜찮았어. 잘하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다가도 가끔 그러니까 뭔가 이 행동이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그 순간 '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오늘도 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멘티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제가 이제 좀 구성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물론 저희가 여기는 뭐 네발달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딥한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것만 연구하는 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그래도 저도 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은 여기 뭐 이 전체 이론을 다 다룬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심플한 내용들만 저희가 갖다가 좀 이해해 보고 '아 이래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좀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내용이 뭐 전적으로 우리 멘티를 위한 수업도 되겠지만 아마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주변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 아이들은 또 다른 느낌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조금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이 팬데믹을 겪은 이 아이들인데요. 이제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시절이 한창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선생님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도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것 또한 꽤 이제 오랜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나간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던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 팬데믹의 체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더 이 팬데믹을 견디면서 뇌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 뇌 손상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이 모두 뇌 손상을 가졌구나. 또는 굉장히 뭐 단계적으로 많은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뇌 손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정확한 검사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꽤 많은 아이들이 이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이 좀 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상이라는 건 정말 좀 많이 다쳤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손상이 없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시기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3학년 이때쯤까지 이제 이 시간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때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발달상으로는 그래도 나에게 초등학교 시절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선택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보다는 그 부모의 보호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완벽하게 자유로웠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대다수가 집에 머물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발달상의 가르침과 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팬데믹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안정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이라는 이야기가 이 상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순간 잊고 있다가,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이 아이가 이런 그 상황에 적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어떤 적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구나. 또는 어떤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왜곡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라는 뭐 3년 정도 굉장히 강렬했던 그 시기가 이 아이들의 발달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맞아. 내가 만나는 이 멘티가 이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물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기능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이 아이들이랑 너 코로나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겪었고 나도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겪으셨잖아요. 이 아이들도 겪었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별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을 테고, 또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을 했겠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좀 슬픈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시기를 얘도 겪었고 나도 겪었던, 왜냐면 공통 분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그 강렬하게 보냈던 그 2, 3년의 시간들을 이 아이들과 얘기해 주시는 것을 좀 독려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어떤 인지 능력, 주의력 저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DHD라든지 아마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시거나 뭐 건너 보시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특히나 한 재작년부터 이 어떤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직 10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10대 전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언어 발달의 문제라든지 이 ADHD라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좀 뭔가 지능적인 문제인가? 어떤 이런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줄 필요성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뇌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뭐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 분석을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도 전두엽이라는 그 뇌 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두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문장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인간다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다운 기능이라면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선택들을 내리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에는 이 전두엽을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왜 야외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어떤 뭐, 어, 우리가 조경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발달이 살짝 멈추거나 약간 좀 저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가지를 치려면은 이게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 좀 멈춰 있거나 물론 완전히 멈춰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기능은 하지만 약간 저하가 되거나 약간 그 기능의 발달의 속도가 좀 늦어지거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잠시 이 발달이 서서히 조금 줄어든다든지 약간 저하가 된다든지 이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하지만 문제 행동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어른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이 문제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이 전두엽의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뭐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의 이제 그 종류의 차이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그러니까 분명한 건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다른 기능들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내적 세계에서 굉장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런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분노가 확 올라간다든지, 나의 우울한 감정들이 확 증가한다든지, 내가 너무 해피한 게 거의 극을 찍다가 또 이게 갑자기 훅 다운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감정 조절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초기 청소년,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약간 중학교 3학년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도 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까지가 가장 강렬한 시기고요. 그리고 생일이 지나는 그 시점부터는 그래도 그 강렬함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즉, 이 초기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정의 분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터트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감정을 좀 눌러야 돼. 이것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정리가 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공감 발달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청소년의 100으로 본다면 60% 되는 아이들은 물론 이러한 전두엽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가지치기 하는 시기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평이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60이고요. 굉장히 강렬하게 이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두엽의 세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답게 하는 기능들이 이 전두엽에 거의 몰빵되어 있어요. 자, 좌측에 보시면 상황에 대한 이해력, 감정 조절, 계획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고 충동, 주의 집중력, 결과를 예측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거의 이 5번의 미발달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인 거죠. 내가 이 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내 본능만 충실한 거죠. 요즘에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특히나 우리 이제 아이들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매년 이 약속에, 그러니까 이 멘토링 안에서의 약속이라는 가장 큰 상위 목표가 가장 어려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혹여나 또 이제 내가 느끼고 있긴 하지만 뭔가 뭐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어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좀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그게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한다면 저한테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려요. 예, 이게 뭐 제가 뭐 100% 이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판단을 했었을 때 두 사람이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꼭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다수하게 오픈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곧장 다이렉트로 오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사 쌤이 나를 어떻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선생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한테 즉각적으로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더 짧아지고, 아마 선생님이 또 이 멘토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덜 부담되고,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두엽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 5가지인 거죠. 옆에와 연결이 됩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분노와 공격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약속도요, 선생님들. 나 멘토 선생님과 한 이 약속을 아이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선생님, 저 몸이 좋지 않아요. 물론 저희는 전적으로 믿어줘야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약속을 미루고 숙제를 해오지 않고 그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냥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특히 중학교 1, 2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다. 라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 아이들이 물론 뭐 가정 환경이나 그 양육자의 어떤 돌봄이나 어떤 발달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이런 이유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전두엽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뭐 제가 늘 얘기하죠. 뭔가 어떤 이 멘토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뭐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나?
나한테서 그런 문제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성찰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 내가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 좀 방법을 바꿔볼까? 말투를 바꿔볼까? 어떤 나의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좀 개선을 시켜볼까? 이러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성찰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너무너무 잦아들고 너무 내 안에 깊숙이까지 끌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 멘토링을 지속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멘티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뇌발달을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거 나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막상 만나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개가 막 점점 번져 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거죠. 아,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아, 맞아.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또는, 아, 이랬었구나. 또, 이렇게 알물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취약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하면 이것보다 종류는 더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제가 추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고요. 플러스, 지금 여기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면은 멘토링을 통해서 이 5가지를 개발시킬 수 있다라고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아, 내가 만나는 멘티들이 이런 것들이 취약하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는 단계구나. 아, 그렇다면 멘토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발달시키는 것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방학 특강 때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거는 선생님도 뭐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자료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이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을 종합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아이들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나온 이제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뭐 제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떤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것들만 선생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또 페이지가 넘어가면 뒤에 줄줄줄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 뭐 이제 자살이라든지 품행, 뭐 공격행동,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뭐 사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신체화.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죠, 선생님들. 잘 보이실까요? 지금 화면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파일이 완전히 눈에 시야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 진짜 굉장히 많구나. 소분류로 따지면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과 호소하는 어떤 태도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아,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럽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럽겠다. 과거에는 선생님들 이렇게 소분류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문제들이 점점 좁혀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은 그게 보여지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 좀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잠시 멈추는 건데요. 조금 여기서 덧붙이자면, 특히나 이 학교 폭력이 또 요즘에 굉장히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있는 센터에도 이전과 다르게 이 학교 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이 학교 폭력의 유형과 어떤 아이들의 그런 모습과 부모님들의 태도적인 부분들이 겹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저조차도 좀 혼란스럽고, 더 많이 알아보게 되고,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눈에 띄는 많은 사례들 중에 이제 학교 폭력, 이 부분이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중에 장애 아이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러니까 도움반 친구들인 거죠. 물론 도움반 선생님도 도움반 친구들이 모두 다 장애 진단받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장애 진단받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거기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좀 아픈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참 언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타이밍이어서 조금 불편한 친구들, 그러니까 도움반 친구들이 피해자로 되는 케이스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좀 취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양상들을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 호소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들 중에 이 뇌발달 측면으로 저희가 좀 바라볼 겁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행동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SNS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 그것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위에 답을 달아 놓았는데요. 이제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성인들보다 이 도파민에 훨씬 더 취약하고 이 도파민에 굉장히 많이 이끌려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얽매여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근데 또 그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SNS, 특히나 쇼츠, 릴스 같은 짧은 영상들, 그다음에 게임, 술, 담배, 여기 모험이라는 건 새로운 도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험은 그 새로운 도전들 중에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즉각적인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연계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뇌발달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인처럼 정돈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와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있어서 우리는 예측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뇌의 회로가 아직은 이렇게 꼬여 있거나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이 어른들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은 한두 개만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 거기까지 이 영향이 이게 이제 미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훨씬 더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아까도 이것도 약속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죠. 이것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저희가 또 청소년기 행동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관계, 또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또래 관계가 이 아이들에게는 완전 전체 세상이에요. 가족보다도.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도파민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관계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은 또래 내 평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주목받고 이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런 멘티들 중에
또래 관계, 선생님 저는 신경 안 써요.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그것들을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 회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이 나이 때는 마땅히 또래 관계를 좀 즐겨야 할 나이긴 하거든요. 뭐 다수가 아니더라도 뭐 한두 명의 친구들이라도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적절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사회성을 경험을 하고 하지만 이상하다 내 멘티는 그런 면이 없는 거예요. 막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맨날 집에만 있고 얘기해 보면 저는 별 괜찮아요.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대화를 좀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진짜 얘가 그게 좋은 건지, 진짜 그것이 편안한 건지. 원래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더라도 아주 극소수더라도 또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야 하는 나이는 이 청소년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복이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정말 너무 해피했다가 너무 슬펐다가 근데 이렇게 이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현상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희 내담자 청소년들도 저한테 와서 이미 진단을 내려봐요. 선생님 저 조울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뭐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짧은 문항들을 체크해봤더니 자기가 조울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일수록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그런 병리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딱 진단 내려 버린다면, 너 아닐 가능성이 높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도 좋고 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좀 탐색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제 그럴 때, 야, 너 아직 전두엽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원래 네가 지금은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야, 괜찮아. 너 이 시기 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좀 좋죠. 나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구나. 나 괜찮았구나. 이러한 좀 건강한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수면의 문제인 거죠. 이것 또한 이제 뭐 텍스트가 워낙 제가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래서 아이들이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늦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늘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자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밤늦게 학원 다녀서 뭐 밤늦게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예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도 원래는 이 나이 때 더 많이 잠을 원래는 더 숙면에 취해야 되고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것들의 역동들 때문에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자야 할 시기인데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자지 못하죠. 이 시기에. 예, 뭐 학업은 또 나름 학업하는 아이들의 이유가 있고 또 밤늦게 또 자신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는 늘 일찍 이제 학교를 가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수면 부족을 이끄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 피곤해 보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것들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릴 때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늦춰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춘기에 들어서면 여기 중간에도 나와 있죠. 이제 생체 시기가 급격히 늦춰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도 약간 2시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시간과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러한 호르몬이 긍정적인 호르몬 이런 분비가 되는 시기가 잘 맞물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내 호르몬이 이때쯤 분비될 거야. 이런 거를 따지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아이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시기이다. 그 다음에 이거죠. 왜 계획대로 하지 못할까? 왜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을까? 왜 숙제를 해오지 않을까? 시키는 거를 왜 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나? 이 시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자질이 없나? 선생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아이들은 내가 당장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당장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내용들이 또 연결이 되죠. 내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당장의 것들을 했었을 때 나타난 후폭풍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잊어요. 그리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계획된 것들을 했었을 때 얻어지는 도파민보다도 내가 즉각적으로 선택해서 얻어지는 도파민이 얘네들에게는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훨씬 더 행복하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다 보니 즉각적이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 이 학교폭력과 관계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특히나 요즘에 학교폭력은 물론 이제 뭐 신체폭력도 있지만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아이 대 아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 대 부모의 갈등까지 번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아이 초반에 뭐 변호사를 대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육청에 이것만 담당하는 그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이 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물론 다 양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겠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서의 또 어려움들 또 제가 또 많이 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또한도 이제 이 뇌발달 측면에서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그냥 좀 쭉 훑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영상 다 보시고 저희가 또 해야 하는 과제가 있죠. 뭐 과제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션에다가 또 적용을 하셔야 할 부분들을 제가 좀 넣어 놓았는데요. 자, 내가 만나는 이 멘티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지행동 이론적 접근 방식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론들과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뇌발달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지행동 이론적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좀 뇌발달 측면에 적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이론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한 어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이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을 바라봤을 때 이 후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이렇게 워딩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공통 요인으로는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형계와 호르몬,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전두엽의 발달, 어떤 전두엽의 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워밍업 단계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넘어가 보면 이제 이것도 앞의 내용과 조금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이론가들은 누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다 건너뛰었어요, 선생님들. 그냥 곧장 적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뭐 상담을 배우는 입장도 아니고, 선생님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발달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곧장 접근 방식,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곧장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지행동 이론에 관련된 것도 제가 나중에 아주 살짝살짝 좀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들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뇌발달하고 좀 연결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뭐 설명한 것들은 그냥 싹둑 자르고 곧장 실전으로 놓았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인지행동이 뭐지?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우선은 그 중간 내용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두 가지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는 낡은 믿음, 하나는 기능적인 믿음. 근데 여기서 이제 낡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라 좀 단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문장은 그러니까 구성된 그 단어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이 느낌상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낡은 믿음을 보다 기능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이렇게 6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보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정말 좋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이 아이들이 그냥 내가 만약 기다려서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이 나쁘지는 않고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이 아이들에게 개입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주도록 돕는 거. 그렇다면은 어떤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할 것이냐. 지금 보여지는 거는 특히나 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의 대체적으로 여기 안에 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뭐 다 여기에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문항에 아이들이 호소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성적, 나는 너무 성적이 낮아. 외모적인 부분, 나 너무 못생겼어. 나는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뭐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나는 맨날 늦게 자. 그리고 나는 너무 폭력적이야.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좀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가난해. 이 가난함을 나는 탈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난 그래서 불행해.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또래 관계. 난 친구가 없어.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를 나는 잘 실행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무 좌절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가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적용을 하루에 다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아니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발견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니 얘가 원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요 몇 가지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발견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죠.
뭐 방법들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을 뭐 캡처를 해서 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생각 이 부분 말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믿음을 정말 대놓고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너 여기 속하는 거 있어?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또는 네, 이거는 너무 적나라한 방법이고, 또는 이제 아이들이랑 뭐 이제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뭐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날 시기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편하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이해의 시간들을 좀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사람은 늘 100%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100%뭐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예 뭐 이 지구상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나를 긍정적으로만 나타나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또 다르게 본다면,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좀 궁금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말 얘는 진짜 타고났어. 얘는 정말 긍정적인 아이야.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충분한 좀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의 행동 변화까지도 시도해 주시는 거. 이게 선생님들이 이번 5월 그리고 이제 6월 한 뭐 첫째,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 부분들을 멘토링에다가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이 그 행동의 어떤 결과까지도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너가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이런 행동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행동 말고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해보면 어떨까? 시도한 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저는 그 결과보다도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도조차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저해요. 선생님이 해봤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도는 엄청나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표 3 그리고 표 4 이 두 가지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예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주실 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파악을 해 주시는 거죠. 얘가 이 또래에 마땅히 일어나는 이 어떤 어려움이 유독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굉장히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굉장히 충동적이구나. 너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 아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야, 너가 이러한 생각들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 정도 알아차리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번 주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뭐 메모장에다가 남겨놓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뭐 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도까지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이 괜찮다면 시도를 하고 난 후에 어땠는지 이 시도가 잘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또는 좀 난 더 힘들었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더 이끌어냈는지 이 아이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늘 그랬듯이 선생님들 이렇게 뭐 정확히 짜여져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적용해 보시고 노션에다가 이제 업로드 하실 때
뭐 정확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아이들이 자,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어. 이것을 제가 원해서 이거를 적용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시도만으로도 이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어떤 인식과 행동을 내가 알아차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멘토링이 이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AI,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네? 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나를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깊이 있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론과 보통 저희가 이런 이론을 완전히 내가 마스터할 때까지는 거의 막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싹둑 자르고 정말 그 핵심 내용만 곧장 그냥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도 정답은 없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 적용한 것들을 보고서 제가 하나하나 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너무 잘하셨고요. 절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연습 삼아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부분이니까 절대 뭐 부담 크게 갖지 않으시고 선생님들이 멘토링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앞에서의 두 영상보다 굉장히 길어졌죠. 제가 사실은 이 PPT 내용이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자르고 잘라서 정말 축약을 한다고 해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든지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상담사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그 복나눔 사이트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션에다가 문의 주셔도 되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늘 이 멘토링을 하는 올해 12월까지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청도 해주시고 저랑 통화도 하시고 좀 어려움을 많이 해결도 하시고 뭐 아직 뭐 ING신 분들도 계시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늘 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도 남은 시간 그리고 이제 학교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6월 달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